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갑자기 오늘 3년차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빵영님. 3년차 SI 개발자 진로 고민 메일 문의드립니다. SI 개발자, 3년차 SI 개발자, 3년차. 안녕하세요, 빵영님.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29살 개발자입니다. 7, 8, 9. 27살에 시작을 했네. 최근 진로에 관해서 고민을 하며 유튜브 검색 중 빵형 채널을 알게 되고 진로 고민 영상도 만드시는 것 같아 메일 드려봅니다. 지금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차로는 3년차지만 3년차라면 이제 2년 넘었다는 소리죠. 입사 연도에는 제안서 지원과 테스터 파견 지원으로 개발 관련 업무 없이 보냈고 작년에야 프로젝트 한 개를 띄고 복귀했습니다. 제 업무가 일반적인 SI 개발자는 아니고 회사에서 개발한 자체 솔루션 담당자로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후 포팅하는 역할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해당 솔루션을 이곳저곳 제안서에 같이 써서 내긴 합니다만 개발 관련 담당자는 저 혼자고 최근에 있던 경력직 신입 채용에서 해당 업무 인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수도 없다 보니 개발과 형상 관리 모두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에 관련된 개발자가 저 혼자라 그런지 프로젝트나 회사 분위기가 고객사가 말한 기능만 돌아가면 되고 나중에 안 되면 담당자는 너니까 너가 책임져 라는 분위기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할 때도 괜히 잘못돼서 책임을 나 혼자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눈에 바로 보이는 하드 코딩 방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업계에 업무를 배운다던가 개발 지식이나 스킬을 익혀가는 개발자로서 성장은 거의 없고 업무적인 책임만 지게 되는 것 같아 이직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프로젝트 1번에 한 번의 경험을 살려 좀 더 연차를 채우고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게 더 괜찮을지 아니면 아직 20대이니 이름 있는 대기업 신입으로 입사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도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도움이 되려면 실제 서비스를 하는 수준까지 돼야 할까요? 요새 PWA라는 기술에 흥미가 생겨서 남는 시간에 책을 보면서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SI나 SM 업계가 아닌 판교 쪽의 IT 회사가 모 기업인 업체들은 신입 초봉도 4천을 넘어서 5천 수준으로 올라가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이직 시 판교 쪽에 있는 IT 서비스 업계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올해로 3년차. 입사하자마자 처음부터 제안서와 테스터 파견, 지원 파견으로 업무를 했다. 일단 개발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테스터로 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본인이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점을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개발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자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개발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테스트를 했다라는 건 좀 차이가 있어. 근데 테스트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를 띄고 왔어. 그런데 그 띈 업무가 솔루션이 있고 그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SI는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그 솔루션이 몰라.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솔루션은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리고 그 솔루션에 대한 거는 일단 만들어진 제품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아. 어느 프로젝트 가든 그 환경에서 최신 프레임워크랑 안정화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하죠. 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 지식이 다 머리에 들어가 있어. 거기서 그 업체에서 얘기해 준 것과 내가 설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합쳐서 이제는 새로운 설계를 내고 그 설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은 지식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를 복귀를 하게 되면은 요번에 뭐 새로운 업체 실제 실무자들이잖아. 실무자들한테 이러한 솔루션, 우리가 갖고 있던 솔루션과 실제 실무자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개발을 했고, 그 내용이 당연히 우리 솔루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본사에 복귀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다시 그 솔루션에 또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뭐 그게 뭐 SI 업체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솔루션 회사도 그렇게 해. 그리고 개발 관련 담당자는 혼자다. 이게 문제인 거야. 배울 게 없잖아.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던 경력직 신입 채용에서 해당 업무 인원 채용을 안 하고 있고, 뭐 사수도 없고, 형상 관리고 뭐 다 혼자 하고, 업무 관련해서 뭐 다 혼자 하고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제 3년 차가. 그리고 책임은 절대 개발자한테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책임자가 있단 말이야. 말단 개발자가 뭔데 책임을 져? 그거에 대해서 설계자나 업무 지시자가 누군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오케이 해야지 통과가 되는 거야. 본인이 개발자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통과,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야? 그렇게 책임 없는 회사가 어딨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의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이것을 살려서 연차를 더 채워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지, 아니면 20대니까 이름 있는 대기업으로 갈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대기업도 갈 때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도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지금 이 고민을 주신 이 분의 실력도 현재 의심이 되는 거지. 서비스 할 수 있는, 현재 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혹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도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도움이 되려면 실제 서비스를 하는 수준까지 돼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 서비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하지. 대부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기본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기 편하게 만든 또 다른 프레임워크, 좀 더 간편하게 만든 프레임워크,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그게 아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 그리고 요새 PWA라고 했죠. PWA라는 기술에 흥미가 생겨서 남는 시간에 책을 보면서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SI나 SM 업계가 아닌 판교 쪽의 IT 회사가 모 기업인 업체들은 신입 초봉도 4천을 넘어서 5천 수준으로 올라가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이직 시 판교 쪽에 있는 IT 서비스 업계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력이 되면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실력이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면은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왜 많이 줄까? 본인의 실력이 포트폴리오와 도움이 될까요?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포트폴리오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의 수준은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실력으로, 그런 실력인 사람을 4천과 5천을 주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면은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고용주의 입장에서 내가
아직 포트폴리오도 없고 서비스 가능한 실력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5천을 준다라고 생각해봐. 5천이면은 월급이 300대야, 300대. 300대 월급을 줄 거야. 월 300. 월 300이면은 내가 입장 바꿔서 월 300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줘가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 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렇지만 가서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좀 내 생각이 나오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인드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얘기를 하잖아. 앞에 영상도 얘기했지만 포문을 돌리더라도 내가 데이터를 하나를 찾을 거야. 하나를 찾았어. 다 찾았어. 더 이상 포문 돌릴 필요 없잖아. 간단한 건데 브레이크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요런 게 코딩 테스트예요. 요런 게. 근데 요런 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쓸데없는 코딩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요런 거조차도 코딩 테스트라는 거. 근데 뭐 요런 것도 안 하면서 나 코딩 할 수 있어. 결과 중심적인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쿼리, SQL, DB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짤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나오면 돼. 하면 끝이야?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데 빅데이터야. 데이터가 많아. 데이터를 조회를 해오는데 20초 걸려. 그럼 끝이야? 3초만 가져올 수 있는데 20초 걸려. 결과는 똑같아. 어떤 게 효율적인 코딩이냐 이런 거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코딩 테스트예요. 그래서 본인이 SI를 가든 SM을 가든 IT 서비스 업계로 가든 어딜 가나 괜찮아.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사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어디로 가든 괜찮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드 코딩? 만약에 제 밑에 이제 직원이 같이 프로젝트를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스 컴퓨터 막 마구마구 하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얘 소스 코드 내가 한번 볼까 하고 딱 봤는데 하드 코딩 되어 있다. 나한테 혼나. 종종 내가 100% 전수 검사를 안 해도 간간히 하나씩 내가 확인을 한단 말이야. 하는데 되도 않는 코딩을 해놨다. 더군다나 그게 하드 코딩이다. 나한테 혼나.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하면 안 돼. 근데 본인은 지금 이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지금 당장은 하드 코딩을 해야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데는 저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한테 현재 제 수업 듣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요런 경우야. 사수가 있긴 있지만 사수 아닌 사수야. 그래서 야 그만둬 해서 오랜 설득 끝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저 얘기를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봐야지. 내일 보게 될 건데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그 회사에서 시간만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 야 책을 공부를 했으면 내가 책 몇 권을 받겠냐.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서 네가 배운 지식들을 한번 펼쳐봐라. 펼칠 수 있잖아. 그런데 당장 되도 않는 일에 시간 다 뺏겨. 해결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 이직한다고? 될 것 같아? 다시 중고 신입 돼야 될 거라 아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경력이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프로젝트 이제 하나 했고 제안서를 쓰고 하드 코딩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는 그만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나는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본인이 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움 안 되니까 다른 회사를 찾아가서 다시 제대로 된 경력을 쌓아라. 제대로 된 경험을 해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도 않는 데에다가 시간과 열정과 내 젊음을 보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지금 눈이 뻘간데 졸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